저 오늘 발표할 내용은 OT 보안 현황과 OT 제로 트러스트 보안 전략인데요. 저는 대전의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 15년 4개월 근무하며 2002년도에 인천공항이나 수자원공사 같은 기반시설에 대해서 취약점 분석 평가 업무를 수행할 기회가 있었고, 2009년도부터는 국내에서 처음 만들어진 제어 시스템 보안팀의 팀장직을 맡으면서 이쪽 분야를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학교에 온 지는 이제 11년 차고요. 학교에 와서도 원자력 발전소나 발전소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최근에는 선박 분야에 대한 OT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요.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오늘 OT 보안 현황,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제로 트러스트를 OT 분야에 어떻게 적용하는 데 참고하고 있는지, 또 미국의 그런 관련된 가이드라인 문서도 좀 소개를 드리고, 저희가 OT 분야의 제로 트러스트를 고려할 때 어떤 고려 사항들이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는 형태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보시는 바가 같고요. 우선 OT의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면, 왼쪽 그림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000년대 초반에 제가 이 분야를 처음 시작할 때는 스카다라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스카다 시스템. 그러고 나서 이후에 이제 우리가 ICS, 니스트 문서나 표준 문서에서 ICS 산업 제어 시스템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하면서, ICS라는 용어로 이제 변경이 됐고, 최근에는 이 영역이 조금 더 확장이 돼서 공장 자동화 시스템까지 포함을 해서 OT라는 용어로 이제 확장돼서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스카다나 ICS나 우리 OT나 원격지나 또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시스템들에 대한 현장 설비들에 대해서 현장의 그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또 중앙에 있는 그 운영자가 직접 제어, 컨트롤하는 형태로 모니터링과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 OT 시스템이다, ICS 시스템이다라고 정의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영역을 좀 보면요, 우리가 스마트 ICS라는 용어로도 좀 칭하기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전력,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최근에 로봇, 항공, 우주, 무인 이동체,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원자력의 SMR, 또 화력, 신재생, 해양 선박, 자율주행, 이런 영역이 다 이 OT 영역 안에 해당되는 서비스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OT 환경들은 그러면 일반 IT 시스템이랑 비교해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요. 뒤에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환경에 침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대규모의 인명 피해 등 국가 경제적인 큰 피해가 발생 가능합니다. 또 이런 환경은 엄청나게 강한 실시간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서 한번 자세히 소개를 드릴 거고요. 또 가용성이 중요한 24시간 365일 멈춰서는 안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운영되는 시스템들입니다. 그리고 RTOS 그 OS 인베디드 시스템을 대상화하는 운영체제나 또 다양한 이기종의 시스템들, 하드웨어들이 현장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고요. 또 현장에 가보면 길게는 30년 이상의 현장에 아직도 사용되고 있는 설비들이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예전에 도스 운영체제 시스템이 현장에 아직도 설치가 돼서 운영되는 환경을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비공개 프로토콜로 특정한 벤더가 만든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자, 대한민국에는 그러면 OT 이런 제어 시스템들의 대표적인 시스템들이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살펴보면, 우선 전력 에너지 분야의 한국전력의 송변전이나 배전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 운영 시스템, 그리고 발전사의 발전 제어 시스템들, 그리고 가스 송유관 관련된 이런 시스템들이 주요 제어 시스템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나라에 2011년도 9월 15일에 무슨 일이 있었죠? 네, 대규모 순환 정전 사고가 대한민국의 수도권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두 번째로 보시는 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 운영 시스템 EMS 시스템이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건데, 우리나라는 전력의 생산량과 소비량을 실시간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싱크를 맞춰서 생산량과 소비량을 싱크를 맞춰서 잘 맞춰줘야지만 가정에 공급되는 전력의 주파수 60Hz라는 품질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2011년 9월 15일에는 갑자기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다 보니 일부러 일정 지역의 전력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전기의 생산량과
소비량을 싱크를 맞추는 형태로 운영이 됐던 겁니다. 그게 큰 피해 사고로 이어지기도 했고요. 이런 특성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자원 분야에는 뭐 수문 관리라든가 또 수력 발전 관련된 시스템들, 그리고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정수 제어 시스템들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교통 분야로 보면은 철도, 지하철, 공항, 도로, 항만에 이런 다양한 국가 기반 시설의 제어 시스템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슬라이드는 관련된 표준 IC 62443에서 제시하고 있는 퍼듀 모델 아키텍처인데요. 예전에는 중간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 DMZ 영역이 초기에는 없었습니다. 직접 제어망에서 업무망으로 데이터를 직접 빼냈는데 지금은 보안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중간에 별도로 DMZ 영역까지 두어서 한 번 더 완충을 하고 데이터를 빼내는 형태로 제어망에서 업무망으로 빼내는 형태로 이렇게 아키텍처를 일반적으로 보안 측면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OT 보안에 어떤 침해 사고 사례가 있는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대표적인 사례죠. 스톡스넷. 아직까지도 이 분야에 저희가 연구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많이 참조하고 그러면 이 스톡스넷과 같은 악성 코드를 대응할 수 있느냐, 참지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완성도가 높았던 악성 코드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 OT 보안 영역에서도 많은 보안 기술이 연구 개발되고 있고 현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상을 탐지하는 기술에 있어서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이제 중간에 스위치단에서 미러링해서 이제 이상을 탐지하는 접근이 있고 또 하나는 밑단의 현장 기기들에 대한 상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그 정보를 AI를 이용해서 학습하고 이상을 탐지하는 접근이 있습니다. 또 그 외에는 저희 이제 가천대학교에서 연구하는 내용 중에는 PLC와 같은 인베디드 기기 안에 제어 로직이 변조되는지 안 되는지를 탐지하는 연구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네트워크 레벨에서나 현장에 있는 기기들에 대한 상태 정보를 보는 이상행위 탐지 기술을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지만 이 스톡스넷과 같은 악성 코드는 정상적으로 상위에 있는 EWS 서버가 밑에 PLC의 제어 로직을 변조해서 내려줬기 때문에 중간에 네트워크 레벨이나 여기서 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현장에 있는 기기들에 대한 상태 정보를 보고 있다 하더라도 스톡스넷이라는 악성 코드는 PLC의 악의적인 행위의 감염을 통해서 밑에 기기들에서 올라오는 예를 들면 모터가 돌아가는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100바퀴를 돌고 있다면 평상시에 정상적인 10바퀴로 돌고 있다는 값으로 변조해서 위에 HMI한테 보내줬기 때문에 이게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동작했음에도 탐지하지 못한 거거든요. 이런 특성에 대해서까지 어떻게 탐지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이 분야의 이상 징후를 탐지하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아있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스톡스넷 대표적이고요. 이후에도 원자력 발전소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공격들이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으로 앞에 전력을 제가 설명드렸는데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정전 사고로 여기 보시면 3개 전력 회사의 44개인가요? 변전소에 전력 스위치들이 다 오픈이 돼서 대규모의 정전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 사례는 제가 보기에는 네트워크 제어망이 전력망이 업무망과 완벽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라는 특성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1년 후에도 한 번 더 우크라이나에는 해킹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수도 분야에 지금 보시면 수도 정수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공격 시도가 있었고 여기에 이제 한번 조사가 이루어지고 밝혀진 사례가 있었고요. 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댐 수문 제하는 시스템을 해커들이 임의로 댐을 수문을 여는 이런 공격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에서는 별도로 이제 화이트 해커들을 통해서 미국의 이 수도 관련된 OT 시스템들에 대한 보안 현황을 점검하고 취약점을 개선하는 이런 활동도 수행한 바가 있고요. 오른쪽 밑에 보시는 이런 내용들이 일반적인 OT 환경을 대상으로 보안 위협이나 취약점을 점검하는 항목들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랜섬웨어거든요. 미국 송유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했죠. 미국 동부 쪽에 주유소에 차들이 쫙 늘어서 있는데 석유가 공급이 안 돼서 주유를 못하고 차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현황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접했는데요. 사실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해서 미국 동부 지역 전역에 석유 공급에 큰 차질이 발생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OT 환경의 랜섬웨어 공격이
얼만큼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사례가 되겠고요. 다음에는 최근에는 이제 항구 터미널들에 대한 보안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대부분이 랜섬웨어 감염인데요. 제가 사실 관심을 갖고 보는 측면은 뭐냐면 사실은 항구에서 운영되는 크레인들입니다. 크레인이 이거 다 제어 시스템 OT 환경으로 동작하는 시스템들인데 크레인 시스템에 만약에 해킹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항구가 마비됩니다. 항구가 마비가 되면 배들이 컨테이너를 내리거나 실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 항구 앞에는 배들이 쫙 늘어서서 정박하는 상황을 발생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듯이 최근에 OT 환경의 침해 공격 흐름들을 보면 일반적으로는 IT 환경을 먼저 공격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웹 해킹이나 이메일 해킹을 통해서 OT를 운영하는 기관의 담당자, 그러니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킹을 하고 다음 단계로 OT망을 해킹해 가는 형태로 접근하는 것을 이제 아직까지도 많은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근데 앞에 스톡슨에서도 봤듯이 우리가 업무망하고의 접점만 잘 보호한다 하더라도 USB나 내부 사용자로 인해서 OT 환경 안에 직접적으로 이제 악성 코드가 실행될 수 있는 이런 위협들을 같이 고려해야 되는 환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랜섬웨어 증가하고 있고요. 또 IT, OT 시스템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우리 블렌디드 어택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물리적인 영역까지 포함해서 이런 사고 사례들이나 공격 추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랜섬웨어 확산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보안 현황을 좀 한번 살펴봤고요. 그럼 OT 보안 관련해서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지 기술적인 부분이나 표준화나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OT 환경에 일반적인 보안 기술을 적용하려고 했을 때 그 특수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앞에 강한 실시간성을 강조드렸는데요. 전력망인 경우에는 동일 변전소 안의 기기들 간의 데이터를 송신하고 받는 데 있어가지고 4ms라는 시간 안에 데이터가 도착해야 되는 요구사항이 전력망 안에 통신 프로토콜에 대한 맨데토리 요구사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을 만큼 되게 엄격한 강한 실시간성을 요구하는 환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가용성이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가 취약점을 주요 서버에서 발견을 하더라도 바로 패치를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부팅이 포함되어 있는 패치일 수 있고 재부팅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장애가 발생했던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패치를 설치하고 설치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바로 설치를 못한다거나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취약점 분석 평가를 할 때 보안 스캐너나 이런저런 점검 도구들을 현장에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2002년도에 한번 경험했거든요. 다섯 명의 연구원이 동시에 네트워크에 보안 스캐너로 이제 쭉 돌려놓고 점심 식사를 하러 다녀왔는데 네트워크에 에러가 난 거예요. 5개의 노트북이 네트워크 트래픽을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원인이 분석되진 않았지만 저희 5대의 노트북이 점검 도구를 돌린 것이 결국에는 네트워크에 뭔가 과부하를 일으켜서 장애가 발생했던 것을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듯이 OT 환경에서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모든 기술들을 슬라이드에 담아오진 않았지만요. 대표적으로 OT 환경에서는 결국 제어망, OT망을 결국은 독립망, 우리가 폐쇄망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폐쇄망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폐쇄망은 공항에 운영되는 관제 시스템 외에는 제가 특별하게 많은 시스템을 보지 못했거든요. 독립망이 맞는 거고요. OT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는 정보들을 우리가 업무망으로 이제 빼내서 우리가 다양한 비즈니스에 활용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망분리 관련된 기술, 그리고 예전에는 방화벽을 그 자리에 뒀다면 지금 밑에 보시는 단방향 시스템, 일방향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OT 환경에서 업무망으로만 데이터를 빼내고 업무망에서 OT망으로는 물리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아예 라인 자체를 절단하는 형태의 이런 단방향 시스템들이 현장에 이미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미 설치가 시작된 지 15년 정도 가까이 된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지금 보시면 OT 환경에서도 DPI 기법을 이용해서 지나가는 패킷들에 대한 DPI를 수행을 하고 이 DPI 수행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AI를 이용해서 이상을 탐지하는 연구를 할 때 어떤 값들을 그 피처 값으로 학습하고 탐지에 활용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뭐 노조미에서도 이런 관련된 제품을 이제 제시하고 있고, 특히 이 OT 환경에는 현장에 가보면 자산 분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2, 30년 된 시스템들이 사용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그 사이에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고 하다 보면요. 현장에 있는 기기들이 계속 트래픽을 발생하고 있는데 그 기기가 어떤 목적으로 왜 동작하고 있고 어떤 정보를 보내는지를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자산을 분석하고 필요 없는 자산들을 다 걷어내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조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스라엘에서 뭐 이런 프로세스나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 탐지하는 이런 솔루션들도 나오고, 국내에서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들을 뭐 안내비나 이런 데 기술 이전해서 서부 발전에 관련된 기술을 실증하고 제품화하는 이런 진행 사항도 있고, 저희 연구실에서도 이런 과제에 참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이거는 저희가 이제 국제공동연구 과제로 가천대학교가 이제 주관을 해서 안내, 뭐 나우녹스 서부발전하고 해외 파트너들이랑 공동 연구하는 주제인데요. 여러분들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신재생이 최근에 중요하고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신재생 에너지라는 이 OT 환경을 대상으로 해서 AI를 활용해서 이상을 탐지하는 제일 밑에 단에서 네트워크 트래픽을 가지고 수집하고 그걸 가지고 이상을 탐지하는 이런 연구를 올해로 이제 마지막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기술들이 OT 환경의 이제 보안 기술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IC62443이라는 표준이 이 환경에 참조가 되고 있습니다. IC62443은 지금 보시면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항목들은 이미 국산화, 이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KS 부합화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검색하시면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표준 문서들이고요. 이 표준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다양한 OT 환경에서 사이버 보안 측면에서 기기를 개발하고 현장에 시스템 설치 운영하고 또 그런 기기들에 대한 시험 평가하고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 이 IC62443이라는 표준이 여기에서 요구하는 보안 기능이 참조되고 있고 이게 기준이 되고 있다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IC62443은 전력 분야에서도 이렇게 참조가 되고 있고 스마트 그리드에서도 참조가 되고 있고요. 해양 선박 분야의 보안이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 작년 2025년 7월 1일자 이후로 새로 계약이 맺어지는 선박들은요, 사이버 보안이 이제 맨데트로입니다. 무조건 사이버 보안 인증을 받아야지만 주요 국가의 항구에 정박을 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선박 분야의 사이버 보안이 지금 많은 부분들이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국내 그 성급인 한국 성급에서 사이버 보안 관련된 시험 인증 관련된 이런 지침도 만들었고, 이 지침 문서도 IC62443의 4-1을 주로 참조를 해서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분야, 그리고 국내 PLC를 제조하는 LS 일렉트릭에서도 IC62443 4-1 표준을 이미 인증을 받았고요. 다음에 62443 4-2에 대해서도 표준을 인증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전력망에 들어가는 효성 중공업 이런 데에서도 지금 이 표준을 참조를 해서 사이버 보안 인증을 준비 중에 있고요. 의료 분야에서도 이제 IC62443이라는 표준이 참조가 될 거고요. 이제 많은 부분에서 IC62443이라는 표준이 이렇게 참조되고 OT 환경에 대한 보안의 기본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국내 국가 공공 분야 또 민간 분야에는 우리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 2001년도부터 시행되고 있고, 앞에 사례들에 말씀드렸지만 해외에서는 굵직굵직한 피해 사례가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이런 큰 피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나름 우리는 2001년도부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시행해 왔고, 그 안에 대한민국의 450여 개가 넘는 주요 시스템들을 주요 기반시설로 지정을 해서 매년 취약점 분석 평가하고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법에 의해서 수행되는 취약점 분석 평가에 사용되는 이 점검 항목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웹 서비스나 가상화 장비 관련된 점검 항목들이 이제 작년에 업데이트된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국가 공공 민간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은 이틀 안에서 지금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을 좀 보면 미국 니스트에서도 이 OT에 대한 특성을 고려를 해서 보안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된 이런 문서들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제 뒤에서 좀 소개를 드릴 거고요. 또한 니스트에서도
이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고 보시면 관리, 식별, 보호, 탐지, 대응, 복구 등 6개의 어떤 기능들 안에 22개의 소분류로 이런 OT 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보안에 대한 요구 기능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회계감사원에서도 OT 기술에 대한 위험 대처를 위한 개선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24년도에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이 안에 내용들을 보면 인력에 대한 양성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각각의 서로 협력하고 정책 개발하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 스카다 시스템 OT 환경에 대한 사이버 보안 지침을 만들어서 제시하고 있고요. 이 안에 관련된 보안 가이드라인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관심이 있으면 참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제로 트러스트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로 트러스트는 앞에 발표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결국 모든 접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최소한의 권한만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라는 측면이고요. 국내에서 이런 제로 트러스트 보안 아키텍처를 과기부가 발표한 보안 가이드라인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과기부에서는 23년도에 버전 1.0, 24년 12월에 버전 2.0을 발표를 했고, 그 안에 내용을 보시면 제로 트러스트의 핵심 요소로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6가지 핵심 요소를 제시하고 있고, 제로 트러스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기존 단계, 초기 단계, 또 향상 단계, 그리고 최적화 단계로 지속적인 활동에 대한 단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제로 트러스트를 국방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작년에 키사에서 작년 12월에 이제 OT 환경의 제로 트러스트 적용에 대한 안내서를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앞에 과기부 제로 트러스트 보안 가이드라인을 주 집필한 사람이 저희 학과의 이제 이석준 교수거든요. 이석준 교수하고 OT 분야의 저하고 요 키사의 요 문서 작업에 같이 참여를 해서 요 작업한 결과물이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는 OT 환경 관련된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고, OT 환경에 제로 트러스트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큰 틀에서 어떤 전략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이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시작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는 요거보다 이제 상세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이제 문서 작업이나 정책적인 연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음은 다시 리스트 문서로 가보면 오른쪽에 제가 별표시 3개 해놨는데, 결국 오늘 제가 발표드리는 내용이 OT에 대한 특성이지만 OT에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측면인데,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리스트 문서 안에서도 이런 사항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완전히 통합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나 프로토콜은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건 뭐냐면 OT 환경에 PLC와 같은 인베디드 시스템이나 또는 모드버스 DMP3와 같은 필드 어떤 프로토콜을 별도로 사용하는 이런 환경에서는 제로 트러스트를 일반 IT 환경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그 전략을 바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거를 좀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한 앞에 IEC 6243의 네트워크 구성도도 이제 보여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퍼듀 모델 그 한 모델 대상으로 해서 각각의 호환 장치 또 네트워크를 레벨을 구분을 해서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고 적용해야 된다라는 측면을 명시하고 있고요. 또 제로 트러스트 솔루션으로 인해서 OT 환경에 아까 가용성 24시간 365일 멈춰서는 안 되는 시스템을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그런 솔루션이 현장에 설치되고 역할하는 데 있어가지고 현장 기기의 가용성에 영향을 입힐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여부를 다 고려를 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패치 설치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솔루션들을 설치할 때 첫 번째로는 어떤 시뮬레이션 환경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또는 테스트베드 환경을 대상으로 먼저 적용해 본다거나, 또는 현장에 충분한 검증을 한 다음에 기기를 운영하는 형태의 이런 단계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DoD 이 문서는 뒤에서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우선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로 트러스트 포 OT인데요. 최근에 미국 국방부에서 작년 이제 이런 문서를 작년 7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결국 국방부에서 중요한 국방 관련된 시스템을 대상으로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OT 환경을 대상으로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자라는 부분을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도입할지,
그리고 타겟 레벨 최소한의 수준을 어디까지 가져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이 문서에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이 문서에 이 문서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는 오른쪽 밑에 보시는 이런 참고 문헌들이 다 참고가 된 겁니다. 보시면 DoD에서 기존에 나와 있는 사이버 보안 관련된 문서들, 그리고 군 RMF 관련된 문서들, 그리고 니스에서 제시하고 있는 OT나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보안 가이드, 이런 내용들을 참조를 해서 국방 분야의 OT를 대상으로 하는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전략을 이렇게 지침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국방과 OT 잘 안 와닿으실 텐데요.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들자면, 미사일을 발사하는 미사일 부대가 있다면 그 미사일 부대에도 요 그림에 보시는 것 같이 건물 제어하는 시스템이 있을 거고요. 다음에 기본적으로 전력이 공급돼야 시스템과 네트워크가 운영이 되니까 전력망을 통해서 전력이 공급되고 있을 거고, 그리고 수도가 공급돼야 되겠죠. 정수, 또 에너지 관리, 뭐 공정제어 시스템, 이런 시스템들이 국방 분야 안에 OT 환경으로 활용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그림에 보면 이 지침에서는 실질적인 미사일을 발사하는 미사일 발사 시스템은 우선은 제외한다. 하지만 미사일 발사 시스템의 기본적인 위의 그림과 같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OT 환경들을 대상으로 이 지침을 제시한다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OT 환경의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갈지, 그리고 특히 가용성, 안전성, 지속적인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고려해야 될지,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솔루션들을 도입할 때는 시뮬레이션 환경, 테스트베드 환경에 먼저 적용해보는 형태로 접근해야 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왼쪽 표에 보시면 제로 트러스트의 핵심 원칙, 이런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사적으로 IT 시스템에 대한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OT 환경이 바로 다 적용하고 쫓아갈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IT 환경의 전체적인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전략과 철학에 대해서 최대한 맞춰가는 방향으로 접근하는데, OT 환경의 이런 프로토콜 현황이나 이런 현황들을 고려해가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 구성도에서 보여드렸듯이 상위의 운영 계층과 공정제어 계층을 구분을 해서 각각 계층 간에 서로 이제 데이터 연계나 또 유연하게 어떤 단계적으로 접근해서 계층별로 제로 트러스트의 기술을 적용할지,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목표, 타겟, 고도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공격은 지속적으로 진화할 거라는 거죠. 공격은 지속적으로 진화할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고 전략하고 뭔가 솔루션들을 설치한다거나 이런 현장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고도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형태로 이 제로 트러스트를 완성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슬라이드는 나름 OT 환경에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할 때 고려 사항들을 좀 정리해 드린 건데요. 앞에 지침에서 언급된 내용들이랑 많은 내용들이 좀 중복되므로 요거는 자료를 여러분들이 좀 참조해 주시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연구실에서는 지금 한국 남동발전호를 대상으로 해서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 체계를 개발하는 과제를, 용역 과제를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발전사의 업무망, 인터넷망, 그리고 신재생망을 대상으로 하는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지금 전략을 수립하고 체계를 연구하는 과제를 이렇게 수행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한국 서부발전하고는 N2SF를 서부발전의 네트워크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이런 또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도 사실은 제로 트러스트의 개념을 같이 고려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OT 환경은 앞에 말씀드렸던 강한 실시간성이나 가용성을 비롯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구현하는 데 있어서 이런 프로토콜이나 가용성이 중요한 이런 환경들을 고려해가면서 단계적으로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표준 IC62443이라는 ICS 보안 표준 또는 지침, 가이드라인과 같은 문서들을 참조를 해서 그런 정책적인 내용들을 고려를 해서 이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는 형태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OT 보안에 대한 인력 또는 OT 제로 트러스트 보안 관련된 이런 전문 인력에 대한 양성이 그만큼 중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이에 저희 가천대학교 스마트보안학과라는 학부가 2022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 이제 5년째 매년 50명의 학부생을 선발을 해서
지금 학부생을 양성하고 있고요. 저희 가천대학교 스마트보안학과는 나름 AI와 국가 기반 시설 이 OT, ICS 보안에 좀 특화된 학부 교육 커리큘럼을 가지고 나름 인력을 양성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대학원에는 이제 정보보호학과가 만들어져서 지금 올해 아마 3월 1일자가 되면 석박사 한 30명이 이번에 추가로 들어오셔서 한 80명, 90명의 이제 재학생 규모가 될 것 같아요. 정보보호학과 규모로는 작지 않은 것 같고요. 나름 가천대학교에서는 정보보호 분야를 많이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타임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은 전액 등록금 전액 면제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또 파트타임 학생들에 대해서도 직장인들 대상으로도 등록금 50%를 저희 정보보호학과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 이런 뭐 ICS, 국방, 또 제로 트러스트, AI 보안 이런 분야에 교수님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인력을 양성하고 있고요. 저희는 나름 OT 보안에 대한 인력을 양성하는 데 많이 포커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OT 보안, 제로 트러스트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분 지연됐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